예, 오퇴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소요 시간이 한 10분 정도 예상되니까 공부에 그렇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진행이 될 겁니다. 집중을 좀 해주시고. 지금이 뭐, 이제 말하기 전에 뭐 중요한 순간이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수험 생활의 마지막 이제 관문이 남아있고, 공직 진입을 위한 이제 첫 번째 관문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면은 뭐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연세대학교 교수님이 이제 논문을 쓴 게 있어요. 그 논문의 제목이 작년 6월 정도에 이렇게 논문을 쓰셨던데 대한민국 사회에서 사무관은 집이 관료 집이 뭐 이런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사무관이 되는 순간에 대한민국 상위 1%에 속한다 이렇게 하고 데이터가 이렇게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요. 글을 쓰셨는데 그 다음에 10년이 지나면 서기관이 되면은 0.01%에 속하고 그 다음 또 10년이 지나면은 그 비율을 따지는 것이 의미가 없는 수준이 된다 이렇게 하던데 거기 보니까 이제 그 데이터들이 대한민국 선출직 중에 제일 많은 이제 그 비중을 차지하는 게 행시 출신들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경로도 이제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렇고 개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이제 도전이다 이렇게 어려움을 잘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원래 그 상담을 이제 제가 하루에 저 1월부터 해가지고 한 100명씩 한 4일, 5일 뭐 이렇게 한 500명 학생을 만난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학생들을 배제하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스파르타반에 이제 맞지 않는 학생들이, 합격생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본인이 맞지 않는 경로로 들어오면은 피해를 입게 되니까, 제가 조언하는 차원에서 조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과정에 적합한 학생들을 제가, 입시를 이렇게 하게 이렇게 제안을 이제 드린 겁니다. 그 상담하면서 이제 느낀 부분은 작년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작년에는 스파르타반을 출범시키면서 약간 조마조마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 전에보다 좀 학생들의 밀도가 떨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올해 성과가 어떨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학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마함이 있었는데 올해는 대단히 이제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 많은 학생들을 만나도 전 힘들지 않게 이렇게 상담을 하고 학생들을 이제 우리 반에 입시를 또 이렇게 초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대단히 이제 좋은 성과들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특히 이제 수험이 원래 의미 있게 도전하는 게 처음이면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이 학생들은 진행하면서 문제가 없는데 수험 생활에 연차가 쌓인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제 실패에 대한 이렇게 각인이 좀 이렇게 세월이 약간 뭐 2년, 3년 이렇게 된 학생들이 있는데 본인은 잘 보지 못하는 본인의 능력들이 있어요. 그 우리 이제 올해 이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인풋 대비 아웃풋 이런 부분을 보는데 그 실패한 학생들은 그 과정은 보이지 않고 이제 아웃풋만 이렇게 보고 능력에 대한 약간 의구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대로 하면은 전부 이제 시험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을 올해는 정말로 잘 선발했다 이런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이렇게 칠판 조금 보시면은 궁금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작년에 이제 성과가 됐는가 이런 부분인데 작년에 이제 제가 노심초사하면서 이렇게 학생들을 바라봤을 때 그 성과입니다. 전체 실원이 165명이었어요. 작년에 초반에는 이렇게 한 180명 이렇게 들어왔다가 작년에 예상보다 컷이 좀 올라갔죠. 중간에 이렇게 학생들이 좀 이탈하고 시험이 안 됐으니까요. 그 다음에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힘이 든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이탈하는 비율이 한 3% 정도 뭐 이렇게 돼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직계에 넣을 수 있는 인원이 165명이었고 2차 합격이 111명이었습니다. 학원의 공지사항으로는 이제 104명인데 그 뒤로 이렇게 연락을 개인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 뒤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합쳐보니까 저 정도면은 합격률이 한 67%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원래 여러분을 보면서 이제 드는 확신은 제 앞자리가 바뀔 거예요. 작년에 67%였는데 저는 이제 앞자리가 바뀐다 이렇게 봅니다. 작년보다는 훨씬 더 단단한 이런 수험 경력을 또는 능력을 가진 학생들이 왔다 이렇게 보이시고 그 다음 매년 수석은 나오죠. 매년 수석은 나오고 연소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최연소 합격생이 안 나온 적은 한 번도 없고 수석 합격생은 작년에 이제 여기에 표현된 대로 적용직 수석 합격생이 나왔고 그 전에는 직렬 거의 다 우리가 싹쓸이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 우리 학원에 합격률이 이 정도 되면은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합격률이 높구나 이렇게 보지 마시고 또 그 의미도 있죠. 뭐 그렇게 보이는 것은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이지만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학원에 이제 들어와 있는 학생들의 10배가 넘는 수험생들이 밖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합격생의 절반을 여러분들이 가져와요. 그럼 밖에서는 10대 1 넘는 경쟁을 하는 것이고, 안에서는 3명 중에 2명 안에 들면 된다. 이런 경쟁이니까 이 공간이 갖는 의미가 조금 특별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 고시는 아주 극상의 이제 경쟁이기 때문에 1%라도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 길로 여러분들이 눈길을 주면 안 됩니다. 또 반대로 1% 높다, 이렇게 하면 그 길로 여러분들이 달려가야 되지, 이런 확률을 무시하고 새롭게 이렇게 수험 경로를 개척한다, 이런 부분들은 위험성 따른다, 이렇게 봐야 되고, 제 느낌상으로는 작년에는 이제 3중에 2명이 됐는데 올해는 4중에 3명이 되는 확률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느껴요. 제가 그래도 이 바닥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런 예측해도 되는 거죠. 아마 75% 이렇게 넘어가는 합격률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좀 느낌이 좋습니다. 그다음 몇 가지 이제 합격을 위한 제안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부분도 있고 이제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1번에 일단 버틴다, 이렇게 마음 기둥을 이렇게 좀 세우십시오. 이게 하다 보면은 되게 이제 힘이 들고 이렇게 하면은 나름 이제 내가 개성을 살려서 뭔가는 시도하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그건 이제 위험하니까 전부 가는 길에서 열심히 내가 다 하겠다, 이렇게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2가지를 세우면 됩니다. 이탈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동료들과 끝까지 같이 가겠다,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중요하고, 그 학원에 이제 이런 이해관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언하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이탈하게 되면은 이탈하는 학생들의 데이터도 저희들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률이 되게 떨어져요. 되게 떨어지고, 왜 그렇게 떨어지는가, 또 역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적응에 실패하니까 또는 성적이 낮으니까 이탈한다, 이런 부분이 같이 있어서 합격률에 의미가 사실은 없을 정도로 이렇게 합격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마음은 그냥 시험을 계속 친다, 이 마음은 좀 2개를 세워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계속 해가지고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한다, 이런 부분이 마음 기둥이 좀 필요하다. 그 수험생이 제일 힘든 부분이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죠. 수석 합격생들의 공통된 인터뷰 중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시험이 안 될까 봐 두려웠다, 이 말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시험은 개인이 이제 받는 압박감이 대단하기 때문에 집단을 통해서 극복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스스로 이렇게 마음 기둥을 굳건하게 세운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운 이제 요거를 제가 했다, 이렇게 보이지고, 그 다음 2번입니다. 부족 과목이 확인해야만 즉시 좀 전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학원의 성적이 그대로 본 시험 성적입니다. 우리 학원에서 이제 1등부터 10등 안에 들어서 경쟁하던 학생이 수석이 나오고, 그 다음 2등이 나오고 3등이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이번에 작년이죠. 작년에 그 1행에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 우리 학생이 8명입니다. 그 뒤늦게 한 연락 온 학생이 보니까 자기 점수가 차석이에요. 고려대 이제 그 학생인데, 졸업한 학생인데, 처음 와서 이렇게 16개월 만에 이렇게 통과한 학생이고, 그 다음 7등인가 학생이 하나 빠지고, 전부 다입니다. 우리 학생은 전부 다이고, 재경직도 비슷한 비율입니다. 이것도 7명이 이렇게 10등 안에 7명이 있으니까, 그러면 11등부터 20등까지는 없는가, 그건 아니죠. 그 비율로 이렇게 촘촘히 있으니까 학원은 성적이 곧 본시험 성적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학원은 성적이 위험권에 있다, 이렇게 하면은 예컨대 50%, 60%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이제 느끼는 부담감이 생겨요. 위치해 보지 않은 성적을 이렇게 받으니까 학원에서 볼 때는 저 학생도 되는데, 이렇게 보지만은 본인이 느끼는 이제 심리적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그때는 위험한 방식의 해결이 무엇인가 하면은 열심히 해서 해결하겠다, 이건 안 돼요. 열심히 해서 해결하겠다. 이거는 우리가 시간이 많지 않고, 시간은 시험 시간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부족하고 해야 될 거 많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전문가 도움을 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비용이 드는 조언이어서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고시를 통해서 얻는 리턴이 하이 리턴이 아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아니고 슈퍼 리턴입니다. 슈퍼 리턴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용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을 전부 다 동원해 가지고 시험이 돼야 돼요. 시험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 전문적으로 답안 특강을 이렇게 좀 해서, 경작은 열심히 혼자 하면 되니까 이건 피드백이 바로 개인적으로 되는 것이고, 행정법이나 행정학이나 정치학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점핑이 됩니다. 점핑이 되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제 점핑을 시키자, 이렇게 하면은 전문가 도움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돼요. 아니면은 점수가 안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다른 행정학이나 정치학은 제가 모르니까 조언 드릴 바가 없고, 행정법은 이렇게 보면은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틀도 없고 내용도 없는데 내가 개인적 노력을 해가지고 틀을 세운다, 이런 부분들은 정해진 시간 내는 불가능입니다. 불가능이니까 전문가 도움을 받으면 틀이 금방 서니까,
또 좋은 머리로 내용을 채우는 건 금방 돼요. 금방 되니까 도움을 받는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아주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아서 해결한다. 그런데 내가 행정법이 약하다 이렇게 하면 행정법은 답안 특강으로 덜어내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그 네 과목 의심이 세 과목이 돼버리고 행정학까지 덜어버린다 이렇게 하면은 두 과목 덜어지니까 가벼운 겁니다. 가벼우니까 본인 집중도도 높아지고 개선의 속도도 높아지니까 그쪽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그냥 방치하면 안 돼요. 우리끼리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방치하는 정도이다. 학생들이 보는 시선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채점을 계속 하시던 선생님들은 이 정도면 합격하겠다, 이 정도면 불합격이다, 이 부분을 건드려야 되겠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요. 명확하게 있으니까 학생들끼리 해결하지 마시고 전문가 도움을 꼭 받아야 됩니다. 꼭 우리 학원이 아니어도 답안 특강인 정평이 있는 분들로 도움을 받아서 전문적으로 해결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 다음 3번입니다. 두 과목을 밀도 있게 해야 됩니다. 이 스파르타반은 취지가 삼수는 시험을 보면서 한 과목을 더 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원래 맞는 취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이제 그 종합반 학생들을 학원에서 이렇게 자꾸 선행을 시키죠. 실강 라인이 있고 그 다음 영상 듣는 라인이 있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빠르면 1순환 또는 2순환까지는 두 과목 정도는 3순환까지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3순환 들어오면은 강의 듣는 내용이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더 이렇게 개설해서 시험을 보라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두 과목 정도는 밀도 있게 3순환 수반하면서 하든지 아니면 친구들끼리 스터디를 통해 가지고 이 강도를 좀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 모의고사 성적이 예컨대 상위 30% 안에 든다 또는 50% 안에 든다 이렇게 할지라도 그 성적이 한 과목만 해서 드는 성적이다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그거는 두 과목 채하면 또 내려오는 실력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두 과목을 밀도 있게 하는데 상위 50% 안에 든다 이렇게 하면은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한 과목 하기에 버겁다 이렇게 하면 뭔가는 도움을 좀 받아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고 보통 한 과목 정도는 기출풀이를 이렇게 1시간 정도 이렇게 보통 하죠. 그래서 이 부분은 3번은 합격한 학생들이 이렇게 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강도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은 4번입니다. 막연히 좀 하지 말자 이런 부분입니다. 주제별로 이렇게 무게하는 과정이 지금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예컨대 다른 과목은 이제 제가 조언 드릴 바가 아니고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예컨대 책을 부관을 그냥 쭉 길른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부관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어떤 각도로 나오겠다. 본안 문제 나오고 요건 문제 나오니까 그럼 본안이 나오면 내가 이렇게 쓰겠다. 요건이 나오면 이렇게 쓰겠다. 이렇게 해서 하루에 출제가 유력한 부분은 법과목 같으면은 여러 번 정도 공부가 되어 있으면은 하루에 한 4개 정도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한 100개 안쪽에서 승부가 난다. 이렇게 보면은 한 80개 정리하는데 20일 정도 되니까 80개 정리하면은 20일 걸립니다. 그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무게화되는 부분이 자꾸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서 시험 직전에는 아마 행정법을 잘 정리해두면은 한 100쪽 안쪽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시험 직전에 하루 안에 볼 수 있으니까 그냥 막연히 이렇게 봐가지고 머릿속에 뭔가는 저장이 되려니 이런 부분이 가장 위험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렇게 근데 다른 과목까지 좀 확장해서 하루에 한 6개 정도 주제를 정리하면은 한 달이면 180개니까요. 한 2달 정도 되면은 뭐 선택과목을 배제하더라도 4과목, 5과목 정도는 정리가 끝난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밋밋하게 하면 안 됩니다. 약간의 이렇게 사냥꾼이 미리 이렇게 덫을 놓고 기다리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정형책 문제는 내가 어떻게 쓰겠다. 이렇게 틀이 있는 게 중요하다. 특히 법과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5번입니다. 저 어려운 부분이죠. 주변 환경에 좀 무던한 게 필요합니다. 주변 환경에 옆 사람에 바로 반응을 한다. 그 다음 뭐 환경이란 부분이 여러분이 오랫동안 공부하던 장소에서 이렇게 이동하면 불편한 부분이 무조건 있어요. 또 옆에 이제 솜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무던해져야 됩니다. 제 반응을 할 때마다 그때마다 에너지 소모가 그쪽으로 되기 때문에 그거는 남의 행동은 내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주어진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본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시험을 잘 이렇게 마무리 짓는 일반적인 학생들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고 학생들 우리 많다 보니까 유난하게 이렇게 예민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 성적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부분이 선운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예민하니까 시험이 안 되는가 또는 성적이 안 나오니까 예민한가 뭐 선우가 어떤 부분이 선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결과는 좋지 않다. 그러니까 무던해야 돼요. 본인한테만 집중해야 되고 남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6번입니다. 뭐든지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컨대 다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하면은 시험 망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극단적 예를 들었습니다.
그냥 원래 이게 참 어려운 시험이니까 지금 액땜은 크게 했구나, 성적이 많이 좋게 붙겠구나, 이렇게 좋게 생각하세요. 좋게. 그래서 지금 이제 시험을 앞두고는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에 노출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좋은 해석도 가능하고 또 나쁜 해석도 가능하니까 어쨌든 좋은 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에너지가 모이는 것이고. 근데 이런 인생의 아주 큰 변곡점이 되는 시험은 뭔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원룸에 생활하는데 옆방에 뭐 엄청나게 이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해도 좋게 해석하세요. 저 사람이 날 지금 액땜하려고 하는구나, 이제 원래 공부가 마무리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쪽으로 대처가 가능하니까요. 좋은 쪽으로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드린 자료가 있죠. 내드린 자료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드린 자료 2페이지를 보십시오. 기본 운영 방침이 있습니다. 뭐 다 이제 읽어보셨거나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제한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번에 보면은 합격생 중에는 성적 우수 합격생들이 제한적으로 강평에 참여합니다. 그는 그 과목에 최고 성적을 받은 학생을 저희들이 선별해서 강평에 참여시키니까 시험 직전에 어떤 이제 마인드를 가지고 하는가, 또는 어떤 정도 답안을 써내니까 고득점 했더라,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3번입니다. 3번인데 시험을 보고 상위 30%는 성적을 공개하는데 학생에 따라서는 공개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요청하는 학생도 있는데 그것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는 다만 성적 비공개를 요청한다, 이렇게 하면 장학금 지급에서는 배제되니까 그래도 이름을 거십시오. 이름을 뭐 나쁜 이름이 아니니까 당당히 거는 게 제가 볼 때는 낫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 7번입니다. 7번에 보면은 스터디 참여해보는 권장사항이지만은 뭐 안 할 이유가 없죠.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기대되는 대로 하면은 4명 중에 3명이 되니까 내가 그 안에 속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뭐 대단히 좋은 이제 효과를 가져올 겁니다. 그 다음 3번에 학습관 사용 안내를 보겠습니다. 2번을 보겠습니다. 개인 자석을 토요일까지 선착순으로 사용하고 나중에 희망하는 자석을 자석표에 이름을 기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름 기재는 뭐 순위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이름을 기재해놨을 뿐이고, 내가 원한다 이렇게 하면 이름을 더 기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중복해서 이름이 있으면은 추첨해서 자리를 배정할 테니까, 그래도 약간의 양보들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약간의 양보들을. 그 다음에 자리 배정이, 여기에는 표현은 없지만은 끝날 때까지는 확정될 때까지는 짐은 많이 가져오지 마십시오. 짐을 두면은 그 다음날 이제 우리 동료들이 앉는데 부담을 느끼니까 불편하지만은 3일 동안은 본인 짐을 가지고 왔다가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불편함을 약간은 서로 이제 감안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흡연석은 별도로 이렇게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입니다. 이게 이제 민감할 수가 있는데 적정 실내 온도에 대한 그 관리 기준입니다. 학원이 적정한 기준으로, 공통된 기준으로 관리할 테니까 더우면은 조금 더 옷을 얇게 입는다든가, 추우면은 조금 더 이렇게 두텁게 입거나, 아니면은 에어컨 위치가 어딘가 이렇게 봐서 본인이 추위를 좀 탄다, 이렇게 하면은 앞으로 이제 날씨들이 추워질 날씨는 별로 없으니까요. 더워질 날씨만 있으니까 더위를 많이 타면 에어컨 가까운 쪽, 추위를 많이 타면 에어컨 좀 이렇게 멀리 떨어진 쪽,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리를 좀 잘 살펴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 수칙에 대한 부분입니다. 생활 수칙에 대한 부분인데 2번을 보면은 뭐 동선은 최소화될 겁니다. 여러분 수준에서 뭐 조언을 더 드려야 되는, 부탁을 더 드려야 되는 그런 내용들 아닙니다.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 말씀드린 내용은 중복입니다. 여기 공간을 남을 위해서 한 이 정도 이렇게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제 완충 이렇게 공간이 좀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바라바라 반응을 하면은 결국 본인의 손해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이제 다른 표현입니다. 그 다음 뒤로 넘어가시면은 과정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 과정은 쭉 넘기겠습니다. 쭉 넘기고 6페이지로 가보십시오. 하루 일정 안내. 학습실 개방은 7시부터 12시까지 합니다. 12시까지 하고, 네 번째 보면은 그 시험 40일 전에는 밤 1시까지 연장할 테니까 그때는 조금 더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시고, 그 다음에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한다 이렇게 하면 공부량으로는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수면 시간을 더 줄이거나 이렇게 하면은 장기 레이스다 이런 걸 감안하면 무리가 따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진행에 대한 부분이 있고 제일 아래쪽으로 가면 1번, 2번, 3번, 4번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 동그라미 4번을 보겠습니다. 학습 교실 중에 헬스는 개인적 건강관리도 가능합니다. 다만 한 교시 내의 시간을 규칙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어떤 날은 오전에 가고 어떤 날은 오후에 가고 어떤 날은 저녁에 가고 이렇게 해서 주변 동료들에게 이 사람이 공부하는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구나 이런 느낌을 줘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운동은 그래도 매일 하는 것이 이제 수험생활에는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인들이 공부 구력을 따지면은, 경력을 따지면은 그 정도 판단은 개인적으로 지금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음식물 반입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공감대가 있는 부분들일 겁니다. 냄새나는 그런 것들은 드리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주의사항입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 보십시오. 7페이지에. 주의사항인데 4번에 보면은 벌칙 부분들이 있습니다. 벌칙 부분들이 있는데 벌점을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이걸 떠나서 충분히 이제 개인적 관리가 가능한 학생들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제 벌칙에 대한 관리를 조금 약화시키는 기간이 있는데 시험 한 열흘 전 정도 이때는 컨디션이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개별성을 높이는 게 좀 필요하다 이런 시기여서 그때는 통제력을 굳이 강제적으로 통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때는 방해하는 학생도 있을 수가 있고 방에서 그 다음 스터디 카페를 이용할 수도 있고 화학 강의실을 할 수도 있고 학습관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들을 탄력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다 이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때 관리가 약해져서 그런 무질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때는 시험 직전이니까 이제 본인에 맞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 스터디 안내 부분입니다. 1번에 스터디 편성 진행 일자나 스터디 예비 모임, 스터디룸 신청, 스터디룸 안내 이건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보시면 충분하고 말씀드린 대로 스터디를 안 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시험이다 이런 부분은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동료들과 같이 간다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기타 행정 절차 안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잘 보내시고 시험 이제 많이 돼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